네,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몇 가지 정도 추가되는 판례 이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차분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2년도에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상법 제4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보험편이죠.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법 664조에 따르면 이 편의 규정은 상호보험과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편의 규정은 상호보험과 공제에 준용되고요. 무역보험도 상법은 무역보험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보험은 다수에 의한 공동부담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로서 보험과는 다르죠. 그래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네, 2022년도 기출문제는 가급적이면 이제 다 풀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교재에 실린 문제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험계약자가 옳지 않은 것.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상법 조문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만 15세인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그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무효이다. 네,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 15세가 아니라 만 15세 미만이죠. 만 15세 미만인 자를 만 15세 미만인 자를 이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3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파산해버리거나 혹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해서 이 보험계약이 실효될 위험에 있을 때는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든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를 안 내게 됐을 때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효력을 계속 받으려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성을 가진다. 자, 보험계약 체결될 때 청약서 이런 거는 사실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죠.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요식계약성 틀렸습니다. 2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대한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납부 통지 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한 것은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3번. 보험자가 청약에 대한 납부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간주 규정입니다. 납부 통지 의무는 간주 규정에 적용됩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요건에 불과하죠. 그렇죠.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 보험료 납부는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개시되는 요건일 뿐입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험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지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기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3번,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이죠. 보험기간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급보험계약은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계약인데 다른 계약의 이제 일종인데, 소급보험계약은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앞서서 시작된다가 아니라 보험기간이 먼저 시작하고 보험기간이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기간이 시작하는 거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은 이때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서 이제 담보하는 그 보험기간, 담보해주는 그 보험기간은 뒤쪽으로 소급시켜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 그게 이제 소급보험이죠. 그래서 보시면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된 거죠. 반대로.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에 앞서서 시작됩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설명 내용이 구두로 합의된 개별약정으로서 개별약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네, 개별약정을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2번, 약관의 내용은 획일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은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요, 약관은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약관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다해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 이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하나의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그때는 다해적인 해석이 할 여지가 없으니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여러 가지 해석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약관이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맞는 지문. 4번, 면책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보험계약자 측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자, 6번.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의무는요, 보험료를 받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받기 전에는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회사는 증권의 교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기존 보험의 상법 조문이긴 한데
저희가 환기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새로 발급 안 하고 교부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의 정보에 틀렸다 맞다 이거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1월보다 짧게 할 수 없습니다. 4번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현저하게 훼손, 멸실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부담을 합니다. 자, 조문 문제. 자, 7번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자의 보험 대리상도 이 의무를 부담하겠죠. 본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2번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해도 됩니다. 네, 기본서 시간에 차량 매수인에게 차량 판매인에게 차량 매수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을 때 보험회사가 차량 매도인에게 판매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3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죠. 2022년도 문제는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8번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바로. 자, 2번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경위, 관계,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겠죠. 3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죠. 고지의무 위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당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9번.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번은 상법의 조문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3번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아니죠.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실에 서로 관계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에 대해서는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죠. 4번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문이 조금 불성실한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고지의무 위반 언제 고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0번은 여러분 그냥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보험료 청구권 말고는 다 3년입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에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주세요 라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나 빼고 가다라. 정답은 3번. 12번.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상법상 명시된 규정이 있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사실 그대로 조문 문제라서 정답만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인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조문 문제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13번. 보험료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1월이 아니라 2월이죠.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 맞고 보는 것도 맞는데 2월입니다. 2월. 2, 3번은 마찬가지 조문 문제라서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4번, 일단 1번이 틀렸고 4번, 판례에 따르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약관. 이 실효약관은 보험법의 상대적 강행 법규성에 위배돼서 무효라고 한다. 네, 그렇죠. 맞는 질문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보험료 내세요. 이렇게 납부 독려를 한 다음에 그래도 보험료를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자, 14번.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상법상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런 어떤 의무를 이행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상법에서 정해두지 않은 것.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2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요거는 이제 통지 의무에 관한 이야기죠. 이때도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 의무. 이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서 통지해야 되는 의무는요, 위반했을 당시에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없습니다. 단지 이 보험사고를 통지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손해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게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4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위험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15번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누구?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 자,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3번.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상법의 조문은요. 감액되는 보험이 아니라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이렇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임의로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 자, 16번.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과 2번은 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되어야 보험계약이 살아나야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되기 전까지는 이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번. 부활계약 체결 시에 보험약관이 법률에 정한 내용과 달리 규정되어 부활 후에도 적용될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부활계약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에 정한 내용과 달라서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고 설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17번입니다.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1개월이 아니라 3월을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 2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보험계약은 당연 소멸 사유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3번. 보험의 목적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사고하고는 관계없는 원인으로 멸실되었다면 보험계약은 소멸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1년짜리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이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험계약이 소멸하겠죠. 4번.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액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이 소멸하는가?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에서 목적물 전부가 멸실되어서 보험금액 전부가 지급된 경우라면 보험계약 관계가 종료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 손해가 발생해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존속하겠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액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이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18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보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손보상의 원칙. 1번.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손보상 원칙이 철저히 준수됩니다. 2번. 약정보험 금액을 아무리 고액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죠.
보험가액은 설명드렸다시피 이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3번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한테 가해자가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 피보험자. 그래서 제3자가,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앞서서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줬습니다. 이때는 피보험자가 가해자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한테 이전되죠. 4번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리 보험가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은 미평가 보험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리 보험가액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미평가 보험이나 신가보험 등은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합의를 하지 않은 미평가 보험이 아니라 이제 기평가 보험이죠. 자, 해설 보시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죠. 그런데 한편 상법은 실손보상 원칙에 벗어난 예외도 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평가된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평가된 가액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기평가보험,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신품으로 다시 구입하거나 조달하는 가액을 보상하는 신가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평가보험이라기보다는 기평가보험이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틀린 지문은 4번입니다. 자, 19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복보험이란 옳지 않은 것. 자, 중복보험이란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각 보험계약의 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도 없고 계약기간이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해서는 중복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2번 보험 목적의 양수인이 그 보험 목적에 대한 1차 보험계약과 피보험 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이 그 질권자에게 기속될 가능성이 많아. 자, 앞에 건물을 양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수하는데 앞에 체결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은행이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대부분 은행이 가져가요. 그렇게 질권자인 은행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많아서 앞에 있었던 보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면 피보험 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체결한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고요. 네,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므로 산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사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해서 상법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나눠서 부담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4번. 수개의 손해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는 중복보험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죠. 그런 보상 책임은 자, 이것을 강행 규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각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각계의 보험 계약이나 약관을 통해서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의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